구속된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을 두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동규 씨가 원주민, 그러니까 대장동 원주민들과의 이 대화를 했던 기록이 2014년 회의록, 이것이 모 언론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유동규 씨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의중이라며 이 유동규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님, 어떤 내용이죠?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3년 2월 그리고 7월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의 회의록 내용이 지금 공개된 건데요.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규 씨가 당시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대장동 개발 사업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당시에 대장동 주민들을 만나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는 거냐면 시장님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 하지 나쁘게 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내가 여기 와서 설명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가 더 중요한데 시장님이 보셨을 때 관이 직접 개발 않고 민간이 했을 경우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원주민들 이익을 덜 보더라도 토지를 수용하는 게 안전하다. 이런 것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생각인 것처럼 원주민에 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네. 물론 이게 지금 유동규 씨가 정말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장이 시켜서 자기가 모든 그러니까 임무를 부여받고 가서 원주민에 얘기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립 운동장이나 아니면 공영 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곳이죠. 네. 개발하는 데가 아니죠. 그런데도 가서 얘기했다는 건 이미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전부터 이미 민간업자들과 모종의 관련, 커넥션 속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저 발언입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 공동개발한 이유가 민간으로 가야 할 수익 중 일부를 공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관이 직접 개발을 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강제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간 개발업자들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그걸 수용하는 과정 속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관과 함께하면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할 때는 굉장히 편의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 공동 개발한 이유가 민으로 갈 수익을 관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했다라고 믿고 이재명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치적 사업에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 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민간 공동 개발을 하는 것처럼 유동규 당시 본부장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게 맞다 그러면 지금 유동규 본부장한테 적용된 배임 혐의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 발언이 맞다면 그리고 저것이 만약에 이재명 시장의 어떤 진짜 의중이라면 저건 배임 혐의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결정적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장동 원주민들의 목소리는 지난 5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시장이 되면 무조건 일사천리로 사업 진행하게 도와준다 그랬는데 당선이 되자마자 손바닥을 뒤집으니까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가라. 당신 어떻게 책임지냐니까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이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얘기가 오갔던 당시에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 법인조차 설립이 되지 않았을 때고 뭐 유동규 씨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대장동 관련 사업 추진과는 공식적 권한이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금태섭 의원님, 어떻게 이 발언들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 회의록과 이 원주민들의 저런 발언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자료로 보면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여기 가서 주민들과 얘기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규 씨가 그 당시서부터 이재명 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혹은 측근이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지금 유동규 씨가 구속돼 있고 또 배임 혐의와 뇌물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발언이 있었다는 시간에는 이 사람은 아무 권한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혼자 떠버리고 다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대장동 사업이 그냥 성남시에서 있었던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최대치적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강점이라면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거칠다는 이미지도 있고 하지만 능력이 있다. 뭘 잘한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 측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쨌든 유동규는 그 당시에 그 성남시설공단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 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도 만나고 이러저러하게 시장이 생각한다고 시장의 의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놔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은 공범이 되지만 이거를 거리를 두려고 하다 보면은 무능해진다. 무능하게 보인다.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를 놓고 이재명 지사까지 수사의 칼끝이 향할지 이 세간의 이목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 이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의록도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나요? 이미 이 성남의 뜰 구성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인사가 뇌물을 수수하고 사업 구조를 부당하게 형성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 윗선에 있는 성남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주민 설득입니다. 원주민 설득. 네. 동의하지 않으면 재개발은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주민 설득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나서고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의 의중을 전달했다는 것,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통상은 수사 과정에서 첫 구속 인사와 최종 결정권자 사이에는 중간 단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간 단계 사람들 수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권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특이하게도 첫 구속 인사와 최종 결정권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 수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관련 제보가 쏟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기사로 현출돼 있는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가깝다는 부분과 관련해 여러 정황들을 폭넓게 수사한 다음 이재명 지사에 관한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 즉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 지사의 최종 결재 없이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이 업무 프로세스까지 더해진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지사가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서는 몰랐다고선 치더라도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 말대로 초창기에는 그 이재명 당시시장도 원주민 중심의 개발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가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지난주에 일간지에 보니까 그 당시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의 한 3분의 1 이상이 몇몇 사람들이 이미 지금 이제 성남의 뜰에 있는 그 관계자들, 같은 데의 관계자들 이름은 달랐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이미 다 갖고 있고 상당수 땅이 그게 태창동이었거든 원래 그 왕조의 태를 묻었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종중 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중들과 합의하에서 실제적으로 상당수 많이 그 말하자면 저축은행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제 그런데 저축은행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압류 사태가 많아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많은 그 검찰 출신들이 말하자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이 된 것도 아마 그런 재판 과정이 전에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소수가 이미 민간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원주민 중심의 참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지사. 그런데 이 후보 최근 발표된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 야당 후보들과 격차를 늘리지 못하고 계속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여파가 민심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지 컨벤션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컨벤션이라 하면 정치 이벤트 이후에 이
지지율이 확 뜨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 컨벤션 효과가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수치에 큰 변화가 없죠. 이재명, 홍준표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양쪽 다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누가 앞선다, 뭐 뒤진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컨벤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자 구도 속에서 지금 다자 평가를 다시 했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뭐 이낙연 후보라든지 추미애 후보라든지 박영준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같이 합쳐져야 되는 거죠.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같은 당내에서 상대 후보에 갔던 표가 같이 자기한테 와야 지지가 같이 와야 그것이 이제 컨벤션 효과고 일종의 이제 덧셈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양자 가상 대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냐 없냐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민주당 과연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과정 속을 거치고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다소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은 거죠. 뭐 당장은 어쨌든 뭐 이낙연 지지층들이 지금 조금 앞서 본 것처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뭐 이렇게 3만 명 이상이 벌써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일단 당내가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전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사건에서 얼마나 자유로우냐.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사의 칼끝이 이재명 후보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도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불신과 그런 의혹들을 본인 스스로가 해소해 나간 노력들이 과연 민주당 지지층들 움직일 테고 저는 그것이 다음 주에 있을 18일, 20일 있을 국정감사에서 1차 시험 때다.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가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의 파고를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방금 이재명 기자가 얘기해 준 대로 18일, 20일에 이 국감 현장이 뭔가 중대 기로,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